안녕하세요. 대치동 면접 및 진학 컨설팅 종합인강학원 스카이 입시교육입니다. 저는 거기서 면접 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이번 강의는 재외 국민 특별 전형, 즉 특례 면접에 대한 강의로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해외 거주하시거나 또는 특례 면접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 귀국해갖고 또 지방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특례 면접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의학계열, 의학계열도 중요하지만 자연계열, 인문계열, 교대사분들 상당히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대학별, 전형별 맞춤 컨설팅을 준비한 학생들을 위한 현장 강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해외에 심지어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지방에서 이거를 준비하시는, 특례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화상 강의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우리가 이제 입학을 시켰던 그런 우리 좋은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광고를 보면은 특례 면접을 한다는 그런 학원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 선택을 하실 것은 종합인가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종합인가가 안 돼 있는 선택해서 굉장히 손해를 보시는 분들, 시간도 얼마 없는데 손해를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황들이 확인하시고, 자, 현장 강의, 실시간 강의,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면접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그래서 제시문 기반, 생기부 기반, 특히 또 의학계 MMI, 물론 이제 의학계열이 중요하지만 여기 자연계열 다 준비되어 있고요. 1대1형, 분임형,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이런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진로, 즉 면접과 서류 기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생기부 자료 같은 거 준비가 됐고, 그다음에 자연계는 진로, 그리고 면접기 서류 비슷합니다. 그다음 면접에는 기출 모의를 해갖고 교과 적성 인성을 1대1 분임, 그리고 1대1 실전해서 반복 및 첨삭형 강의를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치한수, 이게 뭐냐면 의대, 치대, 한의대, 그리고 수의대, 약대, 그리고 간호대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MMI 1단계, 그러니까 기출문제 연계해갖고 2단계 변형, 그다음에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그리고 한거 피드백을 하고 동영상 강의를 해서 첨삭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의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인문, 자연, 교대사분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비슷해요. 그래서 적정 문제 복합적으로 하고, 자, 그다음에 재시문 생기부, 그다음에 재시문 개인별 면접, 동영상 녹화 후 첨삭한다 보시고, 그다음에 개인별 과정은 인터뷰, 면접 실전, 마찬가지로 동영상 첨삭, 적합성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별 시스템 학습, 즉 그러니까 지원대학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원대별로 하고 전공별로 연계 학습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한 아주 베스트 컨설턴트, 뭐 박사님도 많이 계시고 이제 준비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쭉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의학과를 제외하면은 전체 학과는 학교 활동, 그다음에 인성 및 가치관, 그리고 지원 동기 및 학업 계획, 그리고 의사소통 및 표현력. 자, 근데 이제 저도 뭐 잠깐 해외에 산 적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인터뷰라는 게 말 그대로 인터뷰 아니야, 인터. 서로 얼굴을 보고 이제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는데 한국식하고 외국식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외국 생활에서 하시다가 한국의 문화를 잘 모르시면은 면접관들이 우리 당황해 버리는 게 많고요. 점수를 안 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일단 준비를 해서 약간의 한국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의학과는 뭐 당연히 이제 MMI죠. 그래서 인성, 서류, 지성. 그래서 윤리소통, 사회적 책무. 자, 의사가 윤리적이 아니면 안 되겠고, 사회적 책무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리더십, 다양한 문화, 인문 소양도 있어야 되겠고요. 학업 능력, 전공적 자기개발, 리더십. 자, 그 다음 지성, 능력과 열정. 왜 의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영어로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사가 되는 이유는 뭐다.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해서 돈 벌려고 됐다. 솔직히 해도 되지만 아무튼 좀 자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창의성과 도전성. 나는 의학계의 어떤 분야에 도전을 해서 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최고의 의사가 되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의학계열 MMI 면접 특례 입학. 자, 그래서 의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 약대 하나 빠졌죠? 자, 간호대. 그래서 멀티 미니 인터뷰에 대한 준비.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MMI 연구소장이 제가 전대요. 의학계열 드릴 MMI. 그래서 의학도가 되는 길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실한 로드맵, 다중민의 전략, 이런 것들은 되고요. 그래서 의학도가 되는 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는데 여기 특례 입학에 맞게끔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중민의 전략이 쭉 나와 있죠. 뭐 여기 지금 연세대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지금 전국에 약 40여 개의 대학에서 특례를 하죠. 뭐 인원수는 많지 않지만 40여 개에서 특례를 해도 상당히 많은 인원수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경쟁률이 상당히 세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상황 판단 인적성, 그리고 이제 히포크라테스 유료 인류감, 그러니까 이게 선발 가이드라인이죠. 그래갖고 여기 이제 인재상 같은 거 학교마다 인재상이 달라요, 조금씩. 그래서 뭐
실천적 봉사인, 개방적 문화인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하셔야 되고 내가 지원하는 의과대학의 이제 인재상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는 그런 준비 작업을 하셔야겠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의학학계로 가죠. 최근 5개년 기출에 대한 기본소양 인적성. 자, 선발 가이드. 잠깐만 우리 보고 가죠.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 한번 보면은 자, 일단 학업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식이 없는 의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폭넓은 지식을 갖고 가치관도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인가. 예를 들어서 뭐 과학 내용도 물어보고 생물 내용도 물어보죠. 또 윤리 내용도 물어볼 겁니다. 그다음에 학업 태도. 정말 좀 의사가 돼서 뭐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끝없는 자기 성찰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진취적 사고도 갖고 있고 정말 나는 우리 사람은 그러죠. 뭐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실학자들이 죽을 때까지 공부한다 그러죠. 지금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인가. 끝없는 자기 성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평가 기준으로 한다는 걸 보시고 여기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그 현재 의학 약대 수의학과에 대한 학교 수 모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 모집표 보면 상당히 많죠. 네. 자, 그래서 의학계 MMI 평가 기준 세 가지 3위일체라 그래요. 가치관, 상황 판단, 인성 요거 세 가지를 한 방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따로 물어보고도 또는 그걸 다 합쳐서 물어보는. 그래서 멀티 미니 인터뷰 또는 멀티 미니 퍼스널리티. 그러니까 인성을 검사하는 그러한 이제 테스트도 합니다. 소규모 면접이 진행되는 면접 방식인데요. 아마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MMI 면접 형태, 자, 상황 제시. 자, 뭐 특정한 상황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딜레마 상황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근데 그 중에서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이것저것 중간 하겠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네, 가치가 있는 판단을 해갖고 다양한 상황들이 나기 전에 침착하고 순발력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을 분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의료사고 문제라든지 내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기다리는 의사 선생인데 갑자기 누구 환자가 급격한 환자가 그러니까 급변해갖고 아주 위기의 환자가 생겼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그 도와주다 보면 비행기 놓치는데 자, 이런 상황. 그죠? 그 다음에 A 환자와 B 환자가 있는데 누구를 먼저 살릴 거냐. 이런 내용들 나오죠. 그래서 얼마나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참가자가 거쳐야 하는 심사로 정해졌다. 대단히 중요한 시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의과대학은 뭐 말 그대로 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성과 인성을 평가하며 제시문에 영어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대회니까 영어는 다 준비하셨겠죠. 그리고 상황 제시문 기반 면접 서류, 복수의 면접실. 자, 그래서 뭐 시간을 별도로 미리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언어 논술 뭐 여기 쭉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의과대학 MMI 여러분들 특례 기출 문제하고 뭐 섞어서 나왔어요. 자, 재외국민 특별전형 의학과 면접고사. 자, 1번 영역입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자, 자신이 생각하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자, 현대사회 문제점은 상당히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차별, 뭐 요즘은 뭐 또 그 역차별 당하는 거, PC주의 같은 거,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인종차별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환경 문제 같은 거, 그 다음에 의료, 이제 미국의 의료 체제가 붕괴 같은 거, 이런 거 물어보는데, 아무튼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개인적으로 중요하신 윤리사상이나 사회사상. 자, 직업적 윤리 중에서 가장 의사의 윤리, 그때는 이제 여러분 꼭 외워둬야 될 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나오는 4가지 그 패러그래프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면 됩니다. 사회사상 같은 거. 그래서 뭐 좋은 의사가 될 거냐, 실력 있는 의사가 될 거냐, 소통을 잘하는 의사가 될 거냐. 그래서 물어보면 모두 다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상을 갖고 하면 되겠고요. 자, 또 나왔습니다.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비윤리적 행위 가끔 봐도 보죠. 뭐 수술실 사고 같은 거, 그다음에 자기가 수술을 안 하고 딴 사람 시키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제약회사 리베이트 문제 같은 거, 뭐 이런 거 많겠지만, 그리고 요즘은 이제 또 의료 공백에 대한 문제 이런 거 이렇게 과도하게 비판받는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의사가 비판받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환경을 갖추는 사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고 또 정부의 적극적인 뭐 대책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폭넓게 빨리 준비하셔서 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전자 발현은 DNA 유전자를 이용하여 생명 활동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으로 대부분 자, 이건 유전자 중심 원리 아시겠죠? 그러니까 센트럴 도그마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여기 단계별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핵 속에 있는 DNA 이중 가닥이 풀리고 그죠? 거기서 RNA가 이제 그걸 어떻게 돼요? 전사를 하고 번역을 하고 뭐 트랜스퍼 그런 식으로 해서 리보솜에서
만들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다음에 거기 트래픽 레코드 얘기하고 코돈 얘기하고 뭐 게시 코돈 종결 코드까지 뭐 얘기하면 되겠지만 예, 그런 식으로 녹음화대한 걸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DNA 재조합. 자, 유전공학 문제가 또 빠지지 않고 나오겠죠. 요즘 새로운 유전공학 뭐 오가노이드 같은 거 다 미리 습득을 하시고 또 아니면 제가 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예, 그런 것들 뭐 단일 크론 항체 뭐 인터페론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을 그래서 대량 생산에 관한 거, 이거 뭐 단일 크론 항체겠네요. 그죠? DNA 기술, 그 다음에 DNA 증폭 기술, PCR 기술, 예,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물일 좀 기본적으로 돼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24학년도 인하대 재외국민 특별전형 의예과 면접고사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질문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활동, 갈등, 이념, 문화, 세대, 빈부, 노사 문제, 그죠? 지역, 성별, 계층. 뭐 의사와 간호사과의 갈등도 있고요. 많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갈등의 원인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해 주세요. 야, 이거는 굉장히 철학적인 관점이 없으면은 답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항상 시사적인 내용들 풍부히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스스로 비판적 사고를 갖고 있어야 된다. 미리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다음 문제. 우리가 섭취한 음식부터 흡수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세포호흡을 통해 생명활동에 이끌습니다. 세포호흡의 과정. 그럼 여러분 해당 과정. 해당 과정을 잘 모르시면은 뭐 TCA 회로, 그죠? TCL 켈빈 회로, 그죠? 이런 것들을 답하시면 돼요. 물론 정확히 답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 마이토콘드리아에서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농도 기울기에서 회로 같은 자세한 얘기 아니어도 기본적인 얘기는 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의사 사회에서 자신보다 위계상 높은 사람이 직업 윤리에 어긋나를 했어요.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로 말하면 나는 병조 참판이고 병조 판서가 이제 여러분 말하면 법무부 장관이죠. 법무부 장관이 나한테 부당한 요구를 해요. 야, 이 사람은 무죄야, 석방해. 근데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죄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의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사람이 부당한 지시를 내려서 우리 병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내가 고발을 하면은 불이익을 당하겠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용기 있는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는 생명 유지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단위며, 자, 세포에 대한 내용이죠. 세포에 반복되는 생장과 분열 과정은 세포주기라고 합니다. 세포주기에 대해서 구분하고, 자, 현상에 대해서 뭐 세포주기 하면 뭐 간기, 그래서 M1,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신테사이즈기, 그죠? M1기, 뭐 S1기, 뭐 S2기 해갖고 쭉 답하시면 되겠죠. 세포 주기는 그 대신 이제 분열기는 좀 짧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거기다가 뭐 이제 쇠세포 분열하고 생시세포 분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첨가해 주시면 간단하게 좋은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갈까요? 의과대학 MMI. 자, 이번에는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지원자 본인이 답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해당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보세요. 오늘날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한 사회를 이끄는 구성원들이 다양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개방화와 세계화로 인해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진화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질문. 외국에서 수학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의 특징을 말하고, 자,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계셨던 분들은 저도 잠깐 있었지만 거기는 뭐 다문화 시대예요, 다문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말하는 민족적 그런 기본이 없어요. 그냥 너희 할아버지 어디서 왔니? 나는 어디서 왔어? 나는 콩고에서 왔어. 나는 네덜란드. 나는 남아공에서 왔어. 나는 앨런 머스크랑 친척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체 사살인 게 없죠. 그것이 딱 하나. 한 나라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똘똘 뭉쳐있지만 걔네들은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 없죠. 다 다문화예요. 그런 특성을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는 뭉치지만 다 족속은 다르다. 대학 입시 후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항상 우기는 게 잘못된 편견이 게 우리가 단일민족이다. 절대로 아니죠. 1800년대 후반에 뭐 독일이나 뭐 영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보면은 동양에서 가장 많이 좀 섞였다 그러죠. 가장 많이 섞이는 약간 유럽화된 그러한 말 그대로 여러분 짬뽕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다문화예요, 옛날. 그리고 과거로 가면은 옛날에 지금부터 1000년 전까지만 해서 우리 1000년 전 한 1500년까지만 가봅시다. 고구려 시대 보면 그때 고구려 시대 보면은 5명 중에 1명이 생목인, 눈 색깔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만큼 다 다문화예요. 그러니까 뭐 오부족 제도도 있고 돌고족, 선비족, 흉노족 다 같이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얘는 베트남에다,
얘는 뭐 어디에다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거나 편견하는 건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차피 다문화 시대로 왔고 과거에도 다문화였다 이런 사고를 갖고 서로 문화적 존중을 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아프리카 물 공급. 이건 뭐 내 생각에는 연세대 문제 같은데 물 펌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기술, 그러니까 에너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 그리고 뭐 큐드럼. 저도 이거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자,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다음에 고등학생 A는 같은 반 학생 3명과 조를 편성하여 과학 실험을 수행하고 있고 반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반의 대표로 교내 과학 경진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 A는 같은 조 학생 3명과 함께 교내 과학 경진대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부터 다시 동일한 실험을 총 5차례 반복했는데 뭐 길게 할 거 없어요. 실험 결과 보니까 4번은 잘 나왔는데 한 번은 좀 이상해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발표해야 될 것인가? 근데 경진대회 며칠 안 남았어요. 다시 실험할 것이냐? 아니면 양심적으로 실험을 중단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4가지 실험만 다 할 것이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물어보죠. 그래서 후속 공동 실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상황 판단 능력,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죠. 그러니까 뭐 임시 방편으로 뭐 한다는 게 아니고 자기의 투철한 그 의사로서의 직업 정신, 윤리 의식, 그다음에 연구자로서의 그런 가치관을 얘기하는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더 좋은 답은 있지만 자, 한 번 더 할게요. 사례 1.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A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다문화 잘하신대요.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이제 한국 사람은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거의 한국어로서 의사소통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준비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고 집으로 적어오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A의 부모님은 아이가 학교에서 적응이 어렵다고 하면서 학교에, 그러니까 엄마가 예를 들어서 뭐 말레이시아 사람이라든지 엄마가 네팔 사람이라든지 이러면은 아무래도 한국에 서툴겠죠. 근데 가정통신 보면은 야, 이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들도 이제 앞으로 그런 걸 준비하셔서 영어로 표현해주거나 하는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사례 2. 중학생이 비는 선천적으로 질병으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여 옛날에 말하면 소아마비 같은 거겠죠. 실외 활동이 할 때는 반드시 휠체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평소에 역사 유적에 관심이 많은 B는 친구와 같이 고궁을 방문했어요. 예를 들어서 창경궁을 방문했거나 종묘를 방문했는데 그렇지만 고궁 보행료는 박석, 토이 울퉁불퉁하죠? 그 다음에 화강 같은 거 깔려 있고요. 특히 아래 그림에서 보는 고궁 건설 내부에 보기 위해선 계단을 올라가야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보기에는 종묘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당상관이 있는 데고 아래는 당하관이 있기 때문에 뭐 특히 계단 같은 게 없죠. 자, 이럴 때 뭐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하나 더. 자, 이거는 이제 직업적 윤리 굉장히 중요한 최고 문제 같아요. A는 수상구조를 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학원에 등록하여 전문 수영 강습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구조 요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게 되는데 이제 완벽하게 자격증은 안 땄겠죠. 네, 그래서 자격증 취득에 앞서 학원에서 연기한 수영장 전문 요원으로 지도해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뭐라 우리가 말하는 아직 자격증은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보조요원으로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은 A가 온 전문 구조요원을 알고 있어요. 딱 보니까 뭐 체력도 좋고 전문 구조요원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반가운 무릎 뿌려 장난을 쳐렸는데 수영장은 수심이 얕아 실제 구조에 할 만한 사항은 없을 것 같다. 수영을 배우는 아이들 중에는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는데 A는 그 아이를 돌봐준 역할을 지워줘 수영이 끝난 뒤에도 씻겨주고 옷을 입혀줘야 했다. 첫날 시술 마치고 A는 가슴 실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여러 생각이 들었다. 하필이면 좀 몸이 안 좋은 장애인을 씻겨줬어요. A와 같이 들어온 동료 실습자가 며칠 후 학원의 불만을 야기하고 나는 이런 거 싫어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인명구조요인데 내가 왜 장애인을 돕습니까? 그런 식으로 불만을 얘기하고 수영장, 성인 수영장으로 깊은 데로 배치를 받았다. 자, 그렇게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내용이죠. 수의과 대학 마찬가지로 수의학에 대한 전공 지식, 자질 인성, 그다음에 다양한 상황 계시 및 생명과학 원리, 제출 서류 그리고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시간이 좀 차이 나지만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의학과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수의학이란 어떤 학문인가? 자, 수의학과 의학은 차이가 좀 있죠. 하지만 수의학이 먼저 생긴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의학이란 거는 사람을 고치는 건 옛날에는 사람을 고치지 않고 먼저 자기가 키우는 동물을 고쳤죠. 자,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미래의 수의학. 자, 지금 의학과 수의학이 이미 다 인터커넥션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인수공용 전염병 같은 거, 공통전염병 같은 것 때문에 반드시 예, 의학과도 연결되고 또 AI와 연결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연결돼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가입인데 자, 근데 뭐 청국장 끓여 먹다가 이제 저도 잠깐 거기 있을 때 LA 쪽에 있을 때 그 청국장 끓여 먹다가 경찰이 신고한 적도 있어요. 사람들 우리 교포들이 냄새가 나는데요.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건데 공동주택 문제. 자, 그다음에 수의과 대학 학생인 A와 B는 방학동안에 참여하고 있는 봉사활동 중에 수의과 선생님이 진행하는 강아지 중성화 수술 참석했다. 아직 수의가 아니라 수술할 수 없지만 미리 책을 보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뭐 중성화 수술 저도 봤지만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자, 봉사활동 후 A는 중성화 수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수술법과 수술 사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사람들은 궁금한 내용을 댓글로 질문했다. 다음날 아침 과동기 B가 이 글을 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근데 사실 이거는 의료 기술인데 그거를 올려서 사람들이 흉내낼 수 있다? 의료법 위반이죠. 그런 거는 이제 예, 재심을 나는 삭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왜 그런지 그래서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하는 정도 되지. 이렇게 해서 수술하십시오 집에서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어떤 걸 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뭐 동물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의학 계열, 뭐 인수 공통 전염병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치는 또는 뭐 우리가 앞으로 말하는 뭐 구제역 바이러스라든지 동물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전염병들을 고치는 예, 그러한 의사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수의학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AI, ASF, FDM 뭐 이런 거 다 들어봤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인수공용 전염병, 조류독감 이런 것들. 앞으로 조류독감이 이제 인간들한테 전염이 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파급 효과를 올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치의학 전원도 마찬가지로 여기 치의학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과대학과 한번 보고 갈게요. 코로나19 공포가 미국 전역을 휩쓰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어 더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의 국가 의료보험과 달리 미국은 민영 의료보험, 미국의 의료보험은 참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현재. 그래서 보험 미가입자들이 거의 우리나라 인구만 해요. 미국이 3억 명이 넘는데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4분의 1, 5분의 1 정도가 의료보험을 못 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거의 몇 퍼센트 안 되지만. 자, 그런데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는 B 씨는 2월부터 말까지 가슴 통증과 고열로 3차례 자, 병원을 방문했고 결국 코로나19 판정을 받았어요. 뭐 이거 코로나19 여러분 다 한 번씩 걸려보실 거면 아는 텐데. 그런데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던 그녀가 공개한 코로나19 진단 검사 비용이 110만 원. 이 정도면 싼 겁니다. 몇 천만 원 넘는 것도 있어요. 치료비가 청구된 금액은 무려 4,280만 원. 그렇죠? 이 금액 갚으려면 10년 못 갚죠. 뭐 호소했는데요. 자, 한국에서는 어때요? 뭐 진료비는 970만 원이고 환자 부담액은 얼마 안 돼요.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거의 무료로, 저는 아직 코로나에 안 걸린 걸로 돼 있지만 아무튼 식구들이 걸렸을 때 뭐 거의 무료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야, 2,700만인데 실제로 히스패닉은 안 된 사람들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미리국자들 보면 훨씬 넘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죠. 자, 이런 것도 해결 방안. 그래서 그다음에 최근 공정이라는 단어가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공정이란 거는 뭐 우리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하죠. 네, 근데 마이클 샌덜 하버드대 교수는 지나치게 이른 나이에 인생로가 결정되는 한국 사회. 한국 사회는 고3 때 이제 그 수능을 보고 인생이 거의 결정된다 그렇지만요. 너무 불공정한 논란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정하다는 착각 이런 내용들 대해서 비판을 꺼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공정과 상식 뭐 이런 내용. 그다음에 운동선수 대회인데 뭐 예를 들어서 그 학폭에 대한 문제, 학폭 때문에 뭐 이제 영화 배우도 못하는 거고 가수도 못하고 이런 사회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명의를 뭐라고 하느냐, 어떤 치과가 되고 싶으냐 이런 내용.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 상황 판단 기준인데 뭐 하여튼 코로나 비대에 대해서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 나는 몸이 약해서 백신 못 맞겠다. 너 그럼 참가하지 마라. 이럴 때 어떡할 거냐. 뭐 이런 내용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도표 분석해서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 오래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래 산대. 그럼 뭐예요? 행복지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한 3, 4위 정도 오래 살아요. 근데 OECD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건강하지 않다고 그래요. 나는 건강한 편이 아니야. 그러면 행복지수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이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제시하시오. 이런 내용. 그다음에 히포크라테스는 이제 챕터별로 있으니까 다는 못하고요. 예, 여기 그리스 신앙에 대한 내용, 나는 어떤 의사가 되고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아면 의술을 주관하는 아폴론과 아스클레오피스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하여튼 나는 의사로서 어떤 책무를 다하고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면접에 쓰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 나는 내가 이 선서를 절대로 어기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나는 내 일생 동안 나의 의술을 베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부터 항상 존경을 받게 하겠다. 하지만 만일 내가 이 선서를 어기고 약속을 저버린다면 나의 운명은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치달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의사에 대한 내용들 언제부터 됐느냐 이런 거 나와 있고요. 한국의 역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전문의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 행위 어떻게 됐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예. 인성 가치관 문제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거는 의사로서의 자질 이런 걸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가치 판단, 상황 판단,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의대뿐만 아니라도 여러분 아까 있지만 자연대, 교대까지 해서 이제 특례로 좀 준비하신 분들 다시 한번 얘기지만 반드시 인가가 난 허가내에서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우리는 지방에 있는 학생 또는 해외에서 지금 준비한 학생을 위해서 항상 상시 우리가 영상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항상 학원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서 컨설턴트를 받으시고, 자, 특례 입학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